자, 우리 이제 순수 실험조사입니다. 자, 우리 실험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실험조사 설계라는데 이 실험조사 설계가 무엇이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 비교해서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순수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수 실험조사는 요거 먼저 보야 돼요. 자,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려고 했다. 그래서 비교, 조작, 무작위 할당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비교해야 된다. 그리고 조작해야 된다. 무작위 할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O1, O2는 O3, O4다. 그래서 이게 사전검사, 사후검사, X가 조작, X가 조작, 밑에가 통제집단, 위에가 실험집단, 무작위 할당은 R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순수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뭐 이런 거 할 때도 순수 정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세 가지가 모두 있으면 정품인 거예요. 정품이고 요것이 한 개지나 두 가지가 없으면 뭐라고요?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짝퉁, 유사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순수 실험조사. 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없으면 유사 실험조사, 아무것도 없으면 전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순수 실험조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순수 실험조사에는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 솔로몬 4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있냐라고 하면은 자, 볼게요. 자, 우리 순수 실험조사에 아까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라고 그랬어요. 자,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밑에 있죠. 통제집단 있고 전후 비교조사. 이게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의 그림입니다. 자, 통제집단 있고 자, 무작위 할당이 되어 있고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에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5원 사전검사를 했죠.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를 빼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O2 빼기 O1은 D1이다. 또 마찬가지로 O4 빼기 O3는 D2다. 그러면 D1 빼기 D2는 D에서 이 D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순수 실험조사의 중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야, 너 우리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런데 너 봐봐라. 네가 사전 검사를 했어. 그리고 사후 검사를 하니까 뭐가 생기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사전에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를 했기 때문에 뭐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검사 요인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전 검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사후 검사를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 요인이었죠. 우연한 사건. 이런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네 프로그램 영향으로 모든 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전사후 검사 이렇게 했더니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방법이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이 통제집단 밑에 있죠. 통제집단 있고 후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예요. 자, 그랬더니 방금 이야기했던 역사 요인, 검사 요인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았어 라고 하면서 다시 만들죠. 자, 그게 뭐냐? 네 말대로 사전 검사를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통제집단. 자, 통제집단이요. 자, 보면은 통제가 돼 있죠.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요. 후 비교조사. 후만 하면 사전은 하지 않아요.
사전 검사는 하지 않고 후 비교만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의 약점이었던 단점이었던 검사 역사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집단 후 비교 조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사전 검사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무작위 랜덤을 하고 통제 집단을 만들고 하긴 하지만 뭐만 없다? 사전 조사가 없다.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효과, 그래서 O1, O2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은 원 상태, 처음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 효과로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점수가 원래 상태인지 알 수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네. 야, 이게 프로그램 효과인지 원래 이 사람의 효과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요 두 가지를 합칩니다. 요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이 솔로몬 4집단입니다. 자, R은 O1 곱하기 O2, O3, O4, O5, O6 이렇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 4집단이에요.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만드는데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 집단 후 비교조사를 합쳐서 만든 것이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검사 요인이라든지 우연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 4집단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 4집단의 단점이 요 4집단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적으로 그 내용이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 이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고 현 상태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알 수 있어서 가장 완벽한 것이 솔로몬 4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유사실험조사예요. 유사실험조사 또는 준실험조사. 유사실험조사. 자, 그러면 유사다고 해서 유사. 완전 순수품이 아니고 뭐요? 비스무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뭐가냐? 그러니까 무작위 할당 있고, 자,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자,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하게 되는데 요 세 가지 중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없는 경우 이 준실험조사 또는 유사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얘네들 유사실험조사는 무작위 랜덤만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계열 조사가 있어요. 시계열 조사. 자, 시계열 조사는 그 무작위 랜덤을 하지 않아요. 자, 무작위 랜덤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통제 집단이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는 것이 시계열 조사의 특징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의 실험 집단만 만들어 놓고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시계열 조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3번 이상의 조사를 하고 이후에 똑같이 3번을 조사하는 방법이 시계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점수를 비교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뭘 얘기하냐. 야, 통제 집단이 없어. 통제 집단이 없어서 비교하지 못하고 두 번째, 너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하면 6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오래 걸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통제 집단이 없고요. 뭐 없어요. 무작위 랜덤도 하지 않고 우연한 사건들 통제를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만든 것이 복수시계예요.
통제 집단이 없다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비교하는 방법이 복수 시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뭐 한 거예요? 뭘 본다고요?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을 때는 없었던, 기존에 없었잖아요. 기존에 봐야 되는데 없었던 우리가 통제 집단을 다시 만들어 버린 거다. 그래서 이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통제 집단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복수 시계열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통제 집단이 있으니까 그 비교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이 이 통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랬더니 또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시계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수 시대 요 조사 기법들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시계열 조사 아까 통제 집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너무 오래 본다고 했죠. 우연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너무 오랜 시간 조사하다 보니 우연한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런 우연한 사건도 없앨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보는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입니다. 어떻게 되냐? 똑같죠?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는 똑같아요. 뭐가 없어요? R만 없을 뿐이에요. R만 없을 뿐 비동일로 만드는 것이 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다. 자, 그래서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나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나 똑같은 방법이지만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집단을 구분해서 조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전검사를 해서 그랬더니 문제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인위적으로 조사를 집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집단 비교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글이라고 할까요? 한글 프로그램을 하는데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애들은 실험 집단, 원래 한글 모르는 애들은 통제 집단을 해놓고 한글을 다시 가리키고 사후 검사를 하면 효과가 훨씬 높게 나오겠죠. 자, 이런 효과가 있는지 비교할 때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계열 조사에 우연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째는 전실험 조사예요. 자, 전실험 조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아까 무작위 할당이 있었고요. 자, 2번째 비교가 있었고요. 3번째가 뭐 있었어요? 하나 조작이 있었죠. 조작. 프로그램 조작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개입을 얘기합니다. 개입. 그래서 뭘로 얘기했어요? X로 표시했던 것이 개입이죠. 자, 그러면 이 전실험 조사는 방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처럼 통제 집단이 선정되지 않던가 아니면 무작위 할당도 안 되던가 하는 거죠. 오로지 조작만 있어요. 조작. 개입만 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전실험 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가 있고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그다음에 마지막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가 있습니다. 자, 단일 집단 후래요. 단일 집단. 단일이니까 통제 집단이 일단 없는 겁니다. 후래요. 요거죠. 요것이 바로 이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실적 연구라든지 뭐 탐색적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 통제 집단도 무작위 할당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번의 개입과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야, 사전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통제 집단도 없으면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사당도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예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적이 없는 거죠. 통제 집단이 없고 단일 집단으로만 요 집단을 만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뭐요? 무작위 랜덤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와 얼마나 점수가 비교되는지 보는 것이 이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고 실험을 한 후에 사후검사를 해서 비교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이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에 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 조사를 안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를 만든 거고요. 자, 통제 집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는 이렇게 뭐가 있는 거요? 통제 집단을 만듭니다. 단 뭐요? 앞에 없어요. 뭐가? 사전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인데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일 집단 전후 비교조사와 단일 집단 후 비교조사의 단점이 뭐요? 통제 집단이 없었다는 거죠. 그 통제 집단이 없다는, 즉 통제 집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비교하는 방법이 이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 할당도 되지 않아, 사전검사도 없어, 뭐 그리고 이제 사전검사도 없어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이 안 되니 집단 성격이 아예 다를 수 있고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사전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프로그램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 아홉 가지 실험조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9가지 실험조사가 생겼는데 그 실험조사를 요거를 이제 해야 된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어떤 거다. 자, 통제집단 전후 비교조사, 통제집단 후 비교조사, 솔로몬 4집단이 순수 실험조사이고, 자, 그리고 유사 실험조사의 시계열 조사, 복수 시계열,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조사에 이 준 실험 조사에 유사 실험 조사에 나타나는 세 가지고요. 마지막 전 실험 조사, 그래서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비동일 집단 후 비교 조사 해서 이 9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순수 실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순수 실험 조사는 무작위 할당을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자, 무작위가 있어야 되고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치를 조작을 한다고 그러죠. 조작, 처치를 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순수 실험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순수 실험조사가 준 실험조사에 비해 내적 타당도가 높다. 그렇죠. 왜냐면 무작위, 통제, 조작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고 있고 준 실험 또는 유사 실험조사는 한두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순수 실험조사가 내적 타당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준 실험조사 설계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유사 실험
뭐가 있었어요? 시계열, 복수 시계열. 자,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 이게 있었죠. 그래서 시계열도 사전조사 3번, 복수 시계열도 사전조사 3번, 그다음에 비동일은 한 번 하죠. 한 번 하면서 이 사전조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유사실험조사 설계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2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정답 4번이네요. 왜요? 자, 시계열 조사는 뭐가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어서 복수 시계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 개 집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이 시계열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일 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전실험 조사다. 그렇죠? 단일 집단 사전사후, 단일 집단 사전사후가 이렇게 생긴 거죠. 단일 집단 사전은 전실험 조사 설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다음 실험 열개의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라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하고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의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10주 후 두 집단 간의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들을 저해하지 않는다. 자, 우리 보면은 두 집단을 나눴죠. 그리고 다른 집단 했다. 16일 만족도 조사를 했다. 사전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네요. 무작위로 했으니까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 자, R은 이게 이제 통제에서 전후 비교조사죠. 그래서 다른 집단은 하지 않으면서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뭐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내적 타당 검사 요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서 내적 검사 요인은 없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현 상태를 모르는 단점이 있을 뿐이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진 않습니다. 2번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무작위 선정으로 이런 조사 반응성이라든 조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내적 타당도 안에 있었던 모방 다음에 선택과의 상호작용 있죠. 이런 선택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아요. 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자, 정답 3번이네요. 여기 통제 집단 있잖아요. 통제 집단 두 집단으로 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는데 이 통제 집단 후 비교 조사는 통제 집단과 무작위 랜덤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4번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집단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사전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통제 집단하고 비교하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5번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며 사회조사에 많이 활용된다. 그렇죠. 전후 비교 조사는 전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전 검사한 사람이 사후 검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졌어. 그러면 사후 검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하는데 사전 검사만 하는데 후 비교 조사는 설계가 전후 비교 조사보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조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 무작위에서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한다라고 하지만
통제 집단이 없는 것은 시계열 조사라든지 단일 집단 후 비교 조사,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조사 이런 것들만 통제 집단이 없고 나머지는 통제 집단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3번 다음이 의미하는 조사 설계는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집단이 있구나. 자, 외부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자, 배제하기 어렵다. 외부의 설명을 하기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어요. 자, 상관관계의 연구와 유사한 성격이 있다. 자, 뭐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상관관계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상관관계예요. 이런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얘네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집단 간의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일단 무작위 R은 안 한다는데요. 하지 않아요. 자, 외부의 영향들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왜 외부의 요인을 하기 어렵냐라고 하면은 야, 네가 원 상태, 현 상태를 처음 상태를 알지 못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외부의 영향들이 들어가서 지금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 뭐요? 사전검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전검사가 없고 사후검사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두 개의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고 사전검사가 없고 그다음에 등 간격의 동질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내용. 이게 뭐예요? 비동일 집단에 대한 내용이죠. 비동일 집단. 동일하지 않은 집단의 후 비교조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이다. 자, 근데 이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인데, 자, 정태 집단 비교 설계, 다중시계열, 1회 검사 사례 설계,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자, 없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의 다른 이름으로는 정태 집단 비교 설계,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비교조사,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비동일 집단 후 비교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집단이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일어나고 외부의 설명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부에서 들어온 영향들이 있구나. 자,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뭐가 랜덤이 없다. 사전검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사전검사가 있다, 사전검사가 없다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조사가 없어요. 거기에 정태적, 다중, 1회 검사, 통제 집단, 플라시보 효과, 뭔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 1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일 사례 조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